자, 우리는 물리화학의 첫 번째 파트인 통계역학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학기에 어떤 내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의 강의는 강의 개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세 파트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Statistical Mechanics, 통계역학, 통계연력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키네틱스인데, 키네틱스 중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을 게스 페이지에다가 응용을 하는 이런 키네틱스의 앞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네틱스 후반부에서는 포토케미스트리라든지 리퀴드라든지 서피스라든지 이러한 조금은 특화된 영역에까지 우리가 배웠던 키네틱스의 이론들을 확장하는,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파트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자, 그 중에 Statistical Mechanics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Statistical Mechanics에서의 본론은 볼츠먼 팩터와 파티션 펑션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력학적인 프로퍼티들 혹은 가스 몰리큘의 운동을 기술하는 이런 부분까지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핵심은 이 두 부분이죠. 볼츠먼 팩터와 파티션 펑션인데, 이 두 가지 개념을 공부하고 응용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기본이 좀 필요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난 강의까지 이 확률과 그 다음에 편미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제 기본이 됐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본론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특히 이것만큼은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평균을 구한다고 할 때 이 평균은 어떠한 x라는 값의 평균을 구할 때 이상분포, 즉 어떠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디스크리트하게 불연속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시그마를 쓰죠. 각각의 경우의 값에 대해서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한 것을 다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은 이것이 평균이 된다. xj 값들의 평균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이산분포가 아니라 연속적인 확률 분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경우에 수로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연속적인 값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을 써야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범위, 가능한 모든 범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되겠고, 물론 이 마이너스에서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범위가 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아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가능한 모든 범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각 경우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준다. 이렇게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 partial differentiation,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y값이, 아웃풋 값이 변수가 여러 개의 변수에 의존하는 디펜던트한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특정 값을 특정 변수에 대해서 이 아웃풋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하는 수치, 변화율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partial differentiation의 개념이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f라는 어떤 값이 a와 b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갖는 그런 함수이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요 df 다시 씁시다. 이렇게 했을 때 f의 아주 작은 변화량은 각각의 편미분에 의한 기울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그 변수의 변화량,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기술이 된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써먹을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쉬운 개념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볼츠만 팩터와 파티션 펑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첫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볼츠만 팩터를 얘기하기 전에, 파티션 펑션 얘기하기 전에 아직까지는 확률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 그럼 동전이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오는 것은 랜덤하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 제가 4개를 던져요. 아니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져.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앞면이 몇 개 나올 것인가? 평균적으로 2번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4개를 던졌을 때 2개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전부 앞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규분포를 그리면서 정규분포에 가까운 그러한 분포를 그리고 여기서는 에버리지가 4개의 동전을 던진다면 평균적으로 앞면이 2개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앞면이 0번이 나올 수도 있고 또 4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속 분포는 아니겠죠. 사실은 이런 연속 분포의 형태를 가지는 이러한 정도의 이 점선은 그냥 가이드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점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만 의미가 있겠죠. 이러한 정규분포와 비슷한 값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러한 곡선이죠. 여러분들 몇십 명이 중간고사를 봤다, 기말고사를 봤다. 그러면은 점수 분포가 이렇게 평균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정규분포 값을 아주 완벽하진 않아도 이러한 비슷한 값을 가지게 되죠. 자, 어쨌든 이러한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은 랜덤해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어떤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 확률이 랜덤니스에 무작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에너지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써야 돼요. 랜덤한 사건의 경우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런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인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에너지에 대해서는 달라요.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이쪽이 에너지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확률 분포를 보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방안의 어떤 이제 이 방안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방안에서 제가 요만큼에 해당하는 볼륨을 딱 빼내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시스템과 앙상블 다시 얘기할 텐데 이 시스템들을 전부 조합하면 이 방 전체의 특성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조합으로부터 앙상블의 특징을 기술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다시 할 텐데 이 시스템이 에너지가 그러면은 딱 빼냈을 때 에너지가 높은 상태일 수도 있고 낮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다 유니폼하다. 어떠한 이러한 암묵적인 그러한 동의 하에서 시스템을 기술을 했는데 자, 통계역학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다 다르다예요. 다 다르고 그 다른 것들은 확률 분포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적으로는 이 방안의 구획을 다 나누면은 다 평균값을 갖는 이러한 어떤 관점을 꼭 우리가 그렇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그러한 어떤 관점을 은연중에 깔고 갔었는데 이 통계역학에서는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조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 방안의 어떤 특성을 기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잘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또 논의를 계속 할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다시 어떠한
한 조각을 떼왔을 때 이 조각이 에너지가 높은 상태일 수도 있고 낮은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게 랜덤할 경우에는 그냥 이런 대칭형의 분포를 가져요. 에너지가 낮은 쪽, 높은 쪽 어중간한 것이 제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방안을 100개의 구획으로 나눠서 에너지를 다 측정을 그러면은 만약에 정기분포를 따른다 그러면은 중간쯤 된 에너지를 갖는 그러한 시스템의 개수가 제일 많고 아주 높은 에너지나 아주 낮은 에너지를 갖는 시스템의 개수는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대칭형의 분포를 보여야 되는데 정기분포를 따른다면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높을수록 확률이 떨어져요. 연력학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직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에너지가 높으면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면 확률이 낮다. 확률이 낮으면 빈도수가 낮다. 이런 어떤 연결되는 직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할 경우는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한 어떤 대칭형의 분포를 보이게 되지만은 사건의 수가 에너지에 있어서는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기 때문에 확률이 낮아져요. 그런 시스템의 개수가 작아지는 겁니다. 100개, 예를 들어서 이 방안을 100구획을 나눴다. 그럼 100개의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낮은 쪽일수록 개수가 많고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점점점 확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디스트리뷰션과 이러한 특징을 갖는 디스트리뷰션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연력학을 다루고 연력학이라고 하면 이제 에너지를 다루게 되고 그렇다면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관계된 이런 시스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에 대해서 논의를 앞으로 전개를 할 건데 다만 이번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제가 아웃라인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우리가 자세한 부분을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혼동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게 될 오늘 공부하게 될 주요한 내용은 볼츠만 팩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토픽이 되겠고요. 볼츠만 팩터는 무관하게 다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 전에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앙상블, 그 다음에 시스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전체의 상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의 상태는 그 전체를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들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조합함으로써 기술할 수가 있다. 다시요. 전체 이제 우리는 전체를 앙상블로 표현을 할 건데 전체의 상태는 그 전체를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들의 통계적 조합으로부터 그 특성을 기술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방안에 기체 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안을 제가 다 조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구획으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00개 정도의 구획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10개 정도를 취해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그리고 그 특성들을 각각의 사건들이 어떤 통계적인 확률적인 분포를 가질 것인가를 안다면은 그것들을 확률적으로 조합하면은 전체의 상태를 기술할 수가 있죠. 즉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분석해서 앙상블, 그 시스템의 앙상블인 전체 상태를 기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구 대기의 성분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 대기를 다 모아다가 성분을 쫙 분석하면 확실하게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극지방에서
1세제곱미터의 기체를 취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온대지방이라고 합시다. 온대지방에서 또 1세제곱미터를 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적도에서 또 취해요. 그랬더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질소와 산소,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극지방에서는 이 값은 제가 임의로 넣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극지방에서는 한 80%, 20% 정도 되더라. 온대지방에서는 한 83%, 17% 정도 되더라. 적도지방에서는 한 79%, 그다음에 20%, 1% 이 정도 되더라.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단위를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1세제곱미터라는 시스템을 3개를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구 전체 대기의 구성 성분을 보면은 극지방의 대기가 약 한 20%다. 온대지방이 60%다. 적도지방이 20%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지구 대기 전체의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할 수가 있나요? 이 각각의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 그 수치를 단순히 더하면 안 돼요. 조합을 해야 되는데 조합을 하되 이러한 가중치를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얘기해 볼게요. 전체의 특성은 그 전체를 구성하는 시스템들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조합함으로써 기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통계적으로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러한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이 나타내는 특징들을 이러한 통계적인 조합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통계적 조합을 하게 되면은 지구 전체 대비의 상태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라서 전체의 특성은 그 전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조합을 함으로써 구성할 수가 있다. 예측할 수가 있다. 추측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많이 봅니다.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하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대는 찬성률이 몇 프로다. 30대는 찬성률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각 나이대별로 시스템 샘플링을 했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의 인구 구성 비율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구성 비율에 따라서 구성 비율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통계적인 수치가 되겠죠. 그 통계적인 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한 여론조사 값을 조합을 하면은 전체 국민들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이러한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인구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다루는 것들은 다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들을 조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조합하면 안 되고 통계적으로 조합하고 그러면은 전체의 상태를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앙상블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조합된 전체를 앙상블이라고 하고 그 전체의 어떤 특정한 일부를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다루는 그 규격, 그 단위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들이 조합돼서 앙상블 전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모듈에서 분포의 2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경우, 랜덤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전을 1600번을 던져요. 1600개를 던져요. 1600, 한 동전을 1600번 던진다고 할 수도 있고 1600개라고 합시다. 동전을 1600개를 던졌어요.
1600개를 던지면은 앞면이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1600개 딱 던져가지고 앞면 나온 거 세봐요. 개수 세보면은 자,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800개가 나올 것이다. 정확하게 800은 아니라도 800 원저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뭐 아주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 1600개의 동전을 전체라고 합시다. 앙상블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1600개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1600개 다 해가지고 일일이 체크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일꾼을 구하면 알바를 구하면 알바를 몇 명? 400명을 고용했다고 합시다. 원래 1600개의 동전을 던져서 그래서 앞면 헤드가 몇 번이 나오는가. 요게 이제 전체 시스템인데 전체인데 혼자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알바를 고용을 해서 알바를 400명을 고용해요. 400명을 고용. 그러니까 요거를 400명을 고용을 하고 400명이 동전을 4개씩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원래 시스템은 원래 앙상블은 전체는 1600개의 동전을 던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이거를 구획을 해서 1600개의 동전이 아니라 4개씩, 4개씩, 4개씩 제가 사람을 고용해서 4개씩만 던져라. 그렇게 쭉 합니다. 요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자, 이제 1600 전체에 대해서 제가 4개만 던지는 4개짜리의 시스템을 구성했어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몇 개냐면은 토탈 400개가 되죠. 그러니까 400개의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이 400개의 시스템을 조합을 하면은 시스템의 크기는 이제 4가 되는 거죠. 시스템의 크기는 4입니다. 시스템의 개수는 400개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 시스템의 개수는 400개가 됩니다. 이 400개 각각의 시스템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조합을 해서 앙상블 전체 1600개짜리 앙상블의 모습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1600개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자, 1600개는 앙상블이고 4개짜리 동전 4개 한 시스템으로 400개 시스템으로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개수 전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개수를 앞으로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할 거예요. 이러한 기호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각 시스템의 가능한 상태는 몇 개인가? 각 시스템에서 가능한 상태 앞면이 몇 번 나오느냐 하는 거죠. 결국 각 시스템에서 자, 지금부터는 시스템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 4개짜리 시스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전 4개짜리 앞면의 앞면이 나온 횟수 이것이 총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되겠죠. 그럼 이것은 0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4개를 던졌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부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앞면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동전이 4개니까 가능한 사건의 가지수는 이렇게 5가지가 됩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개수 즉 앞면이 0번 나오는 시스템의 개수 400개의 시스템 중에서 앞면이 0번 나온 시스템은 몇 개가 될 것인가 한 번 나온 시스템은 몇 개가 될 것인가 시스템의 수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A0, A1, A2, A3, A4
이렇게 표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확률. 자, 확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체 시스템 하나를 뽑았을 때 앞면이 0이 될 확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어떤 시스템을 뽑았어요. 동전 4개죠. 그래서 동전 딱 4개 던져놓고 딱 열어보니까 이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시스템이 될 확률. 이것은 결국 전체분의 이 사건이 일어난 시스템의 개수하고도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 10,000원짜리가 한 장이든 학생의 수는 전체에서 몇 명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 명을 뽑았을 때 여기서 10,000원짜리가 한 명일 학생의 확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상기를 시켜보시고 어쨌든 확률을 갖다가 P0라고 하겠습니다. P1, P2, P3, P4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거는 고등학교 수학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P0는 얼마가 될까? P0 한번 계산해 볼까요? P0는 동전 4개짜리 시스템에서의 앞면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은 뒷면이 나올 확률. 4개가 뒷면이니까 2분의 1에 4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P1은 앞면이 한 번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4번 중에 몇 번째든지 한 번은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번은 나머지 3번 중에 3번은 뒷면이 나온다. 3승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있으나 마나예요. 이건 1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다시 써보면은 4 컨비네이션 1에 2분의 1에 4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4 컨비네이션 제로라고 굳이 똑같은 형태로 써주면은 2분의 1에 4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P2는 4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혹은 400개의 시스템 중에 내가 이로 하나를 한 사람을 딱 가져와서 뽑아서 앞면 몇 번 나왔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제 건 앞면이 2번 나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확률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것은 4번 중에 2번은 앞면이 나오고 나머지 2번은 뒷면이 나온다. 이 컨비네이션 2에 2분의 1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역시 이것도 4 컨비네이션 2 이거는 1이니까 필요가 없어요. 2분의 1에 4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이 확률은 몇 번이 나온다. 이 확률은 여기서 Pn은 4 컨비네이션 n의 2분의 1의 4승 혹은 16분의 1의 4 컨비네이션 n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따라서 P1은 16분의 4 컨비네이션 제로 그러니까 요거는 16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16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4 컨비네이션 2면은 어떻게 돼요? 4는 6이 되죠? 16분의 6 16분의 4 16분의 1 이런 확률을 갖게 됩니다. 자, 합하면은 1이어야 되는데 1이 됐나요? 14, 16, 1이 됐죠. 자, 이렇게 이런 형태로
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각각의 시스템의 개수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이 시스템의 개수는 A0, A1, A2, A3, A4인데, 자, 요 AN은 전체 개수 400개에다가 PN을 꼭 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의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요거를 좀 더 일반화시켜 써보면은 시스템의 개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A0는 100개가 되겠죠. 100개. 그 다음에 여기는 400개, 여기는 600개, 여기는 다시 400개, 여기는 1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은 가로축을 시스템의 요 앞면이 나온 개수, 그러니까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고 세로축을 시스템의 수, 그러니까 A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100개, 400개, 100개, 400개, 600개, 400개, 100개. 그래서 이러한 정규 분포와 유사한 그런 분포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면을 던져서 몇 번이 나온다 하는 것은 랜덤이에요. 랜덤한 경우에 있어서는 시스템들이 가지는 분포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과 유사한 정규 분포와 유사한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고, 여기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N이라고 하는 것은 4 컨비네이션 N에 비례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률이 이런 값에 비례하다 보니까 자, 시스템의 개수 혹은 요거를 전체 만약에 요거를 앙상블의 시스템의 토탈 개수로 나눠주면 이제 확률이 되는데, 확률도 뭐 같은 수로 나눠주니까 똑같은 분포죠. 확률이 이러한 정규 분포 형태를 나타내게 되고, 그것은 이 확률이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에는 자, 이렇게 랜덤한 동전을 던지는 것처럼 랜덤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 시스템들의 분포에 대해서 이러한 분포를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런 시스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